침입자가 나타나면 이젠 사람 대신 드론이 출동한다. 자율비행, 대상 추적, 영상 전송까지. 드론은 소프트웨어 덩어리입니다. 그 하드웨어의 동작 하나하나가 또는 기능 하나하나가 소프트웨어로 구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율 로봇이 일상화된 새로운 시대. 그리고 인공지능의 급속한 성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주었는데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소프트웨어하고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우리 전문 인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전 분야에서. 치열한 인재 확보 경쟁 속에서도 드론 산업계는 조금 더 특별한 인재를 원한다.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들은 소프트웨어 플러스 하드웨어, 전자 분야까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희소성이 있고 구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길에 뛰어든 젊은 인재들이 있다. K-드론의 비상을 위해 밤낮 없이 분투하는 드론 히어로즈. 이들로 인해 더욱 진화한 드론 소프트웨어 세계를 만나보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드론 전시회가 부산에서 열렸다. 이곳에서는 드론으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었는데 드론으로 하는 인형 뽑기, 드론 축구, 고글로 체험하는 드론 레이싱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사실 이 전시회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드론 기술의 현 주소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드론쇼는 정부가 하고 있는 연구개발부터 산업 육성, 각종 재난재해에서의 공공분야 서비스 창출까지를 종합적으로 아우르고 있으며 그것 때문에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 국토부 그리고 우리나라 국방부까지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종합적인 드론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과 드론 전문 기업들이 총출동한 이 자리에 여러 연구기관도 참석하여 그간 자신들이 개발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드론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기술적인 요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응용 영역을 보면 재난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국방 여러 분야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는 서로 같이 협업을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동의 행사를 크게 개최를 하고 산업체도 같이 모여서 기술 교류도 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도출해가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고성능 드론들의 향연 속에서 유독 눈길을 끈 것은 바로 이것. 친환경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삼은 수소연료 전지 드론이었다. 배터리 드론에 비해서 훨씬 더 긴 시간도 비행이 가능하고 최대 12시간 이상 비행까지도 가능해서 장거리 비행 문제에 관한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어디서든 얻을 수 있는 수소 에너지가 새로운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예, 수소 드론이 아주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리튬 폴리머 배터리만 가지고 하는 그 유인 드론은 20분 이상 그 사람을 수송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역적으로 아주 제한이 되는데 수소 기반으로 이것을 에너지를 좀 그 확충을 하면은 비행 시간이 1시간이 되고 반경 20km, 30km, 50km까지 운행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수소 에너지 기반 드론은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혜의 자연을 품은 이곳은 바다와 맞닿은 충남 서산시. 이 의외의 장소에서 수소 드론의 최신 소식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 특별한 손님인 수소 드론을 맞이하기 위해 서산시는 드론 배송 앱까지 만들었다는데 수소 드론이 기대에 부응하려면 오늘 배송 실증을 무사히 마쳐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 드론 실증 도시를 선정했는데요.
충남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서산시가 실증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드론 실증지로 선정한 도시는 전국에서 총 10곳. 선정된 각 도시는 자신의 지역적 특성에 맞춰 다양한 임무를 드론으로 수행해보며 드론 기술과 서비스의 현실성을 검토한다.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이 육중한 자태를 드러냈다. 오늘 목적지인 고파도까지 배송을 다녀오려면 왕복 22km 거리를 드론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이 통 안에 충분한 연료가 들어있을까?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수소 연료 전지에 들어가는 수소통입니다. 수소통인데 내부의 수소는 약 350바로 완충이 되어져 있는 상태고요. 수소 용기의 용적은 10.8리터입니다. 한 번 충전에 2시간은 너끈하다고 하니 걱정은 접어도 될 것 같다. 가운데 이제 들어가 있는 게 수소통이고요. 안쪽에 보시면은 말씀드렸는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좌우에 2개가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전지 시스템에 꽂힌 좌우에 스택이라는 것이 2개가 들어가져 있고요. 연료 전지의 핵심이 이 스택이라는데 그 원리는 무엇일까? 우리가 보았던 이 저장 용기 안에는 고압으로 압축한 수소가 저장돼 있다. 용기에서 나온 수소가 스택을 통해 산소와 반응하면 전기와 물이 생겨나는데 전기는 드론으로 공급되고 물은 밖으로 배출되는 원리다. 드디어 수소 드론이 방역 물품과 생필품을 싣고 교통이 불편한 섬 주민에게로 날아간다. 그런데 날씨가 심상치 않다. 초속 10m의 강풍이 몰아닥쳤다. 바람 많이 분다. 소비 전력은 2,500. 지금처럼 험한 날씨엔 드론이 더 큰 힘을 내느라 소비 전력이 커질 수밖에 없어 연료량은 급격히 떨어진다. 현재 지금 제가 기체의 상태를 보는 거는 저희 그 연료전지 시스템에 LTE 모뎀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 LTE 모뎀으로 인해서 기체의 데이터랑 그리고 현재 비행하고 있는 수소 연료전지의 상태를 LTE로, 그러니까 거리에 제한 없이 전 세계 어디서든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사람이 직접 조종하지 않고 이렇게 LTE 통신망을 통해서 기체를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체와 떨어져 있어도 통신이 연결돼 있다면 드론이 안전하게 비행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압과 전류의 정확한 수치부터 남은 수소량까지 알 수 있다. 연료는 다행히 충분하다. 용례 대리 기체 미션 오늘 갈게요. 수소라는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은 배터리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약 3배에서 4배 정도가 높습니다. 특히 이런 산업적인 드론에서는 고객들의 니즈가 가장 큰 게 뭐 카메라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비행 시간입니다. 수소 연료 전지만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물류 배송이라든지 이런 드론 쪽에서는 굉장히 장시간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드론의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장거리 비행 능력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드론이 비가시권에서도 안전하게 비행하려면 해결할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 위성 신호, 바로 GPS다. 사람의 가시거리를 벗어난 드론은 위성 항법 장치로 제어해야 하는데 만약 이 위성 신호를 가로채거나 강력한 방해 신호를 보낸다면 드론을 순식간에 불능으로 만들 수 있다. 실제로 이란은 미국 드론의 GPS를 해킹해 드론 납치에 성공한 전력이 있다. 위성항법 시스템이라고 해서 보통 GPS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런 GPS 같은 위성항법 시스템의 의존도가 상당히 저희가 높습니다. 시스템이. 그런데 이 GPS는 위성 신호를 놓치거나 받지 못하면 작동을 안 해요.
또 심지어는 그 주위에 쬐머나 혼신원이 있어도 아주 그 오차가 막 급격하게 생기거나 위치를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안전하게 착륙을 해야지 이게 담보가 돼야 저희도 비과시권에도 보내고 조금 이게 안심하고 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드론이 더 멀리, 더 오래 비행하려면 GPS에 대한 의존성을 낮춰야 한다는데 과연 그 일이 가능할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다. 이들이 개발한 드론은 위성 전파를 사용하는 GPS가 아니라 VPS를 쓰는 드론이기 때문이다. VPS는 비전 포지셔닝 시스템의 약자로 영상만으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신통한 기술이다. 네, 여기가 지금 청주 미호천인데요. 저희는 지금 GPS 공격에도 대응이 가능한 지금 드론의 모듈을 개발한 업체이고요. 이번에 오늘 비행 테스트를 하려고 왔습니다. 비행 시험을 하려면 이 물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이름은 제머라고 한다. 이 납작 길쭉한 제머를 어디에 쓰려는 걸까? 여기서 지금 전원을 켜게 되면은 약 1km 정도 반경 안에 있는 모든 드론의 GPS 신호가 전부 먹통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 오늘 준비한 제머로 GPS 신호를 교란하여 이들이 개발한 드론이 과연 전파 공격에도 끄떡없을지 시험해 보려 한다. 성능 비교를 위해 일반 GPS 드론과 VPS 드론 이렇게 두 대를 동시에 날렸다. 아직까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그러나 제머를 작동시키자 네, VPS 작동됐습니다. 네, 팬텀도 흘러가고 확인한 차이가 드러난다. 네,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목 끄겠습니다. 각각의 드론을 살펴보는데 네. 먹통이 된 GPS 드론은 정처 없이 흘러가 제자리를 지키는 VPS 드론과 한없이 멀어진다. 이 영상 기반의 항법 시스템은 작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AI 대회에서 1등을 수상했다. 또한 도심 항공교통의 안전성과 보안을 향상할 미래 핵심 기술로도 손꼽힌다. 팬텀 상황 어떤가요? GPS라는 건 어떻게 보면 신호 기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여기서 저희 기술을 조금 더 나아가서 발전시킨다면은 GPS를 안전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한 보안업체는 자율비행 드론을 활용한 순찰 서비스를 선보였는데 드론이 순찰 구역에서 이상을 감지하면 긴급 신호를 호출하거나 출동을 요청하는 등 통합 관제 역할도 무리 없이 해냈다. 특히 오늘날의 AI 드론은 인식 분야에 특화돼 있어 순찰이나 수색에 최적이다. 순찰을 마친 드론은 착륙과 충전도 스스로 한다. 한편 모두가 퇴근한 공장. 위험을 감지한 로봇개가 혼자서 탐색을 시작한다. 사실 이것은 최근에 시연한 공장 경비 서비스로 국내의 한 자동차 그룹이 개발한 AI 로봇이다. 딥러닝 기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이 로봇개는 좁은 계단도 자유롭게 오르며 사람이 확인하기 힘든 사각지대까지 경비한다. AI 기반 스마트 드론의 세상이 현실화되려면 드론에 탑재되는 컴퓨터가 더욱 고도화되어야 하는데 현재 국내에는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 개발 업체가 훨씬 더 많은 실정이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국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K-드론 수호에 앞장선 이들이 있다. 무인기 시스템의 제어 시스템부터 지상 장비까지 소프트웨어들을 모두 직접 개발하고 있는 그런 무인기 시스템 전문 회사입니다. 이륙하겠습니다. 이륙! 2015년 자체 개발한 이 특수 목적용 드론은 3년간의 운영성 시험을 마친 후 현재는 군대와 소방서에서 실제로 쓰이고 있는데 수색과 정찰 임무에 특화된 드론답게 사람을 추적하는 기능이 매우 우수하다.
드론이 알아서 사람을 인식하고 따라다니는 이 영상 추적 기능 역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있어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지상 통제 장비로 드론이 수집한 정보가 실시간 전송되는데 여기에 탑재한 소프트웨어 역시 순수 국산 기술이다. 자동으로 먼 거리에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내서 그 내가 하고자 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하나의 작은 그 관제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도의 소프트웨어 기술 덕분에 화면을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드론의 카메라 각도나 비행 경로를 손쉽게 설정할 수 있다. 영상 추적 기능, 그리고 짐벌 제어 기능, 그리고 비행 제어 시스템에서 위치 계산을 해야 되는 제어 기능, 이런 기능들이 합쳐져서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계산이 돼서 내려오게 되고요. 지상 장비에서는 그런 기능들을 표현하는 기술들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복잡하고 종합적인 드론 기술을 구현하는 힘은 이 작은 부품들에서 나오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속에 집약된 최첨단 소프트웨어 기술 덕분이다. 특히 FC라는 이 비행 제어 장치는 드론의 두뇌로 불리는 핵심 기술 덩어리다. 사람들이 FC라고 불러도 될까 할 정도로 다른 게 들어 있습니다. 관성항법 알고리즘이 들어 있고 자세 추정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고 플라이트 컨트롤, 이 세 가지가 합쳐져 있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플라이트 컨트롤러라고 부르는 겁니다. 드론 국산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바로 이 FC 기술인데 이곳은 해외에서 만든 오픈소스를 활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직접 FC를 비롯한 드론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네, 뒤에 보이는 회로도는 저희가 자체 개발한 FC 회로도이고 장점으로는 이제 소프트웨어도 자체 개발하기 때문에 이제 최적화된 하드웨어를 이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능이나 뭐 다양한 임무 장비를 추가적으로 개발을 할 때도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고 더 최적화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대부분을 회사 자체에서 개발하다 보니 그 과정이 쉽지 않다. 최적의 논리 구조를 만들기 위해 백지부터 시작한 국산 드론 소프트웨어. 대한민국은 과거 드론 소프트웨어 불모지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 모든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고 한다. 알고리즘에 들어가는 코드 한 줄 때문에 드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몇 달 밤을 새운 일도 있었다. 그러나 개발자들의 끝없는 노력 덕분에 이 많은 국산 부품이 빛을 볼 수 있었다. 비행 제어 시스템 하나만으로도 많이 어려운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상 제어 장비도 개발을 해야 될 것이고 뭐 임무 장비나 이런 것들도 다 개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관제나 뭐 이런 것들까지도 수요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개발을 해야 되는 개발량이 많은 게 가장 큰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잘 만드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겠지만 잘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이 중요한데 그 시간을 들인 만큼 소프트웨어의 퀄리티도 높아지고 프로그램을 훨씬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과 사람이 필요한데 그 인원이 생각보다 많이 확보하기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확보에 많은 기업이 열을 올리는 가운데 취업 준비생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한 기업은 교육 플랫폼을 구축해 향후 5년간 2,000명의 전문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소프트웨어 인재를 많이 양성을 하고 있어요. 많이 양성을 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AI, 빅데이터, IoT, 뭐 블록체인 이런 이제 기술들의 경우에는 컴퓨팅 성능에 발전하고 통신 능력에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부분들이고 그게 다 소프트웨어하고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우리 전문 인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전 분야에서. 지난해 정부는 사상 최대 R&D 예산을 투입해 AI 1등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힘으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혁신적 소형국가 실현을 앞당겨야 합니다.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1등 국가가 그 기둥입니다. AI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개발자 부족 현상을 우선 해결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러한 배경에서 인재 양성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체계를 구축하여 AI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다양하게 확보할 예정인데 특히 초등학교 코딩 교육부터 강화하여 2030년까지 소프트웨어 10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니까 사실은 소프트웨어는 얼마나 어린 나이에 이제 소프트웨어에 접하느냐가 실력을 좀 좌우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학부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학부 때부터 이제 그 드론 소프트웨어에 좀 더 친숙한 환경들을 좀 만들어주는 게 우리 그 드론 앞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의 드론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드론 꿈나무를 만나러 왔다. 군집 비행 중인 작은 드론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다. 학생들이 도전할 과제는 바로 이 드론 비행인데 조종기는 금물, 오직 코딩만으로 드론을 조종해야 한다. 산업 현장이라든가 교육 현장이라든가 우리 생활 속에 디지털 기술이 안 들어간 곳이 없고 디지털적인 언어에 대한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상황이 됐는데 그걸 만드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잘 활용하는 사람도 되게 중요한 시대거든요. 드론은 어려운 코딩 교육을 쉽고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교구로도 쓰인다. 아이들은 코딩을 통해 컴퓨터 언어로 소통하는 능력을 키우고 있는데 코딩을 잘 하려면 문제 해결에 필요한 모든 절차와 과정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이렇게 코딩으로 여기에 있는 이 캐릭터 친구를 움직이고 아니면 다른 블록들을 이용해서 저만의 게임을 만들거나 아니면 드론을 움직이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보이는 이것이 블록 코딩이라 한다. 여기서 블록이란 한 문장에서 한 문단 정도의 명령 코드를 뜻하는데 자유롭게 블록을 배열하여 원하는 결과물을 만든 뒤에 이렇게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아무래도 텍스트 형태의 명령어가 이제 그 구성 요소라든가 장문이기 때문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한테는 좀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간편하게 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반복되는 내용들을 형태를 갖춰서 맞춰놓고 거기에 변인값만, 변수값만 집어넣어서 누구나 쉽게 코딩에 대한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죠. 이제 정윤수 학생이 직접 코딩을 만들어 드론을 조정해 볼 거다. 자신이 명령을 내릴 사물을 선택하면 해당 사물에 알맞은 블록들이 자동으로 준비된다. 드론과 이 컴퓨터를 연결을 하게 되면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명령어가 따로 나옵니다. 이제 이걸 이용해서 드론을 날릴 수 있어요. 이제 본격적인 코딩에 들어간다. 이륙 명령을 내릴 버튼 설정부터 드론의 이동 거리와 시간까지 꼼꼼하게 블록을 조합해야 드론이 문제없이 비행할 수 있다. 코딩을 마친 정윤수 학생이 안전한 이륙 지점에 드론을 준비한다.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드론이 자동 비행을 시작한다. 드론은 알아서 고도를 낮춘 뒤 매끄럽게 장애물을 통과한다. 코딩한 그대로 착륙도 성공이다. 시뮬레이션이랑 비슷하게 했을 경우에는 딱딱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니까 너무 좋았는데 직접 움직이는 걸로 하니까 약간의 변수가 있기도 하고 그래도 현실이나 시뮬레이션이나 둘 다 성공하면 성취감이 정말 좋아요. 또 다른 학생도 드론 비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 중학생이 된 임승우 학생은 텍스트 코딩으로 드론의 명령을 내리고 있다. 사실 두 코딩은 같은 원리로 작동하는데 알록달록한 블록을 쓰는 대신 직접 문자를 입력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제 블록 코딩은 그냥 끌어와서 붙이고 논리적으로만 그냥 어느 정도 말만 되면 거의 작동이 다 되는데 이거는 애초에 뭐 띄어쓰기 하나나 그런 거 하나라도 틀리게 된다면 전부 다 에러가 나갖고 그런 거는 조금 어렵다 보일 것 같아요. 임승우 학생이 코딩한 드론도 무사히 명령을 완수했다. 제가 이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되게 기분이 좋은 것도 맞고 얘가 또 직접 이거를 실행시키면 내가 딱 한 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내가 이런 거를 만들었구나 약간 쾌감 같은 것도 있어요. 코딩은 어느새 미래 세대의 가장 강력한 언어이자 친숙한 일상이 되었다. 우리의 꿈나무들은 오늘도 코딩을 배우며 기계의 단순한 동작 하나에도 개발자들의 고민과 노력이 있었음을 깨닫는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더라고 부르는 단순 코딩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 그 앞단에서 전체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또 설계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또 소프트웨어만 하시는 분들이고 저희같이 하드웨어랑 연결되는 개발자들은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하드웨어를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들은 소프트웨어 플러스 하드웨어, 전자 분야까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희소성이 있고 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드 한 줄로 새롭게 바뀌는 우리의 미래. 자율주행차 역시 코딩에서 출발한 소프트웨어 복합체인데 위치 인식에 필요한 라이다 센서부터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AI 기술까지 지능화된 드론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하늘뿐 아니라 지상에서도 놀라운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았던 8월의 어느 흐린 날. 마지막 드론 히어로즈를 찾아 태안 반도에 위치한 한서대를 찾았다. 역시나 드론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 방학인데도 많은 학생이 모여 중장비로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공구와 목장갑까지 동원한 이들이 소프트웨어와 관련이 있을까? 네, 저희가 비행제어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제 필드에서 비행을 하기 전에 마지막 단계인 크레인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크레인 시험이 필요로 하는 이유는 저희가 비행 실험을 할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크레인에 매달아서 이제 기체의 안정성을 검토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드론은 융복합 학문이다 보니 소프트웨어를 연구하는 학생이라 해서 책상에만 앉아 있을 순 없다. 오늘은 야외 비행 전 마지막 시험이다. 만일 기체가 잘못 작동해 추락할 경우 그 피해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줄 실험으로 드론을 점검한다. 그런데 드론이 자꾸만 파닥인다. 괜찮은 걸까? 모니터에 뜨는 측정값을 보니 다행히 드론의 자세 제어와 비행 제어 장치 모두 잘 작동하고 있다. 기체를 제어하는 비행 제어 컴퓨터를 설계를 하였을 때 저희가 조종기에서 입력한 입력값이 저희가 원하는 출력값으로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확인을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무인 비행 제어 연구실은 이름만큼이나 어려운 연구를 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다양한 역량을 요구하는데 최적의 부품 조합을 찾아 기체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능력부터 임무 수행에 필요한 알고리즘을 직접 개발하는 프로그래밍 능력까지 이곳에서 실제 드론 산업에 필요한 실무 능력을 키우고 있다.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게 그 원래 뜻은 이제 지금까지 배웠었던 것들을 다 집약을 해서 무언가 새로운 어떤 성과물을 내는 것이 캡스톤 디자인인데요. 한서대 학생들은 드론 코딩과 제어 기법을 실습할 수 있는 캡스톤 디자인 수업 덕분에 각종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는데 2017년 이 연구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드론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당시 한서대가 참가한 미션은 드론 잡는 드론으로 침입 드론을 찾아내 포획하거나 그물총으로 추락시키는 임무였는데
화려한 실력을 자랑하는 한서대 학생들이 4년 전의 용광을 되찾기 위해 올해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들이 참가할 대회는 미션이 어렵기로 소문이 자자한데 올해 출제된 미션은 전보다 더 까다로워졌다고 한다. 도대체 무슨 미션이길래 뜨거운 여름볕에 나와 고생인 걸까?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미션이 좀 3가지가 있는데 보행자를 추적하고 비행금지 구역을 회피하고 보행자가 중간에 화면상에 사라졌을 때 보행자를 잠시 기다려줬다가 보행자가 다시 걷기 시작하면은 보행자를 다시 재추적해주는 미션까지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미션 개봉 박두 보안관 드론이 떴다. 이 학생 그동안 나홀로 귀갓길이 많이 불안했다는데 이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사람과 동행하며 귀갓길 안전을 책임지는 드론이 바로 올해 대회 미션이기 때문. 미션이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주어진 미션을 처음부터 끝까지 드론이 자동으로 수행해야 하고 그 드론에 들어가는 모든 시스템도 학생들이 직접 개발해야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그야말로 최강자 팀의 안성맞춤인 최강 미션 세트. 이들은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팀을 4개로 나누어 협업 체계를 구성했다. 기체를 열심히 조립하는 이들은 하드웨어 전반을 책임질 기체 담당팀, 두 번째 팀은 대회 경험자가 가장 많이 있는 팀으로 알고리즘 전반을 개발하는 비행 제어팀, 세 번째 팀은 비행과 미션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지상 관제팀으로 안전을 책임진다. 대망의 마지막 팀은 인공지능 기반 알고리즘을 만드는 팀으로 대회에 필요한 특정 기술을 개발하는 미션 수행팀이다. 이 4팀의 긴밀한 팀워크가 미션의 성패를 좌우할 열쇠다. 한 팀에서라도 문제가 생기면 미션을 완수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진지한 태도로 비행 시험에 임한다. 네, 다 확인됐으니까 바로 비행 시퀀스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총 팀장의 지시가 떨어지자 기체 담당팀이 바쁘게 이륙을 준비한다. 한두 번 해본 비행은 아니지만 만일을 대비해 수동 조종기도 갖추었다. 모두의 기대를 안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드론. 과연 임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그리고 전공자님한테는 분산되어지기 때문에 치열한 예선을 뚫고 정규 부문에선 4팀이, 초급 부문에선 5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조금 있으면 이 고요한 곳도 드론의 모터 소리로 떠들썩해질 것이다. 로봇 항공기 대회는 2002년도에 산업부에서 드론 산업이 앞으로 이제 미래 성장 산업이 될 것이라는 전망하에 산업부에서 자금 지원을 통해서 시작을 했고요. 자신만의 특색 있는 드론을 준비해온 참가팀들. 이건 그냥 드론이 아니라 그간의 노력이 담긴 결정체이고 이들은 그냥 학생이 아니라 드론 산업의 주역이 될 미래 인재이다. 이 대회를 거쳐간 팀이 한 514개 팀이 되고요. 약 한 5천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 드론 인재 육성의 산실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대회는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오전에는 건설 자동화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초급 경기를, 오후에는 한서대학교가 참가한 정규 경기를 진행했다. 드론이 주로 군사용으로 활용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동 비행을 위한 핵심 기술을 포함해서 표적 탐지 등 주로 군 활용 기술에 맞는 임무를 선정하였습니다. 근데 최근 그 민수시장도 커짐으로 해서 그 실종자 수색이나 배송과 같은 드론이 실생활에 쓰일 수 있는
그러한 주요 기술 개발에 주로 염두를 두고 미션을 설정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한서대학교 학생들이 대회장에 입장한다. 최고참 선배는 여유롭게 대회장을 둘러보지만 대회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석사 과정의 학생들은 아직 걱정이 많다. 여기 와보니까 환경이 좀 차이가 있어서 사실 그런 변수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학교 운동장과는 확실히 달라 보이긴 하지만 널찍하고 장애물도 없어 보이는데 무엇이 걱정일까? 사실 저희가 지금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 자체가 사람 외에도 다른 그 장애물이나 객체 같은 것들을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저쪽 필드에 있는 코칼콘인데요. 코칼콘이 여기에 여러 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은 됩니다. 미션을 위해 16만 장이 넘는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학습시켰지만 드론이 사람을 완벽하게 판별하기엔 아직 부족한 양이다. 드론이 안전 고깔과 사람을 구분할 수 있을지가 오늘의 관건. 지금부터 제19회 정규 부문 로봇 탐구기 대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을 굳게 다잡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돌입한다. 기체 컨디션은 어떤가요? 지금 기체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본인 컨디션과 기체 컨디션 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기체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요? 피곤하세요? 피곤한 건 아니고요. 기체가 더 좋아야지 더 잘 날 수 있으니까요. 하늘이 개었다. 쉬지 않고 달려온 한서대 학생들을 응원이라도 하는 듯 걱정했던 비 소식은 간대였고 화창한 날씨가 드론을 반긴다. 하지만 총팀장을 맡은 박천만 학생부터 팀원들 모두 긴장을 놓지 않는데 드디어 비행이 시작되었다. 순조롭게 자동 이륙을 완수한 드론. 그런데 지상 관제팀의 얼굴이 굳어졌다. 기체의 상태를 전혀 볼 수가 없는데 미션 컴퓨터랑 통신이 안 돼서 다시 됩니다. 화면에는 지금 사람이 보이는데요. 시작부터 통신이 끊겼다. 비행 제어팀이 서둘러 복구에 나서지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시간이 촉박해지자 총팀장이 결단을 내린다. 랜딩했다 다시 바로 이륙하겠습니다. 랜딩했다가 다시 재시도하는데 모르겠어. 결국 조종기로 드론을 착륙시키는데 미션 수행팀의 손놀림이 바빠진다. 다행히 통신이 정상화되고 네, 준비됐습니다. 네, 미션 준비됐습니다. 컨펌. 오토 테이크오프 하겠습니다. 오토 테이크오프 샌드. 현재 미션 시간은 총팀장이 이륙 명령을 내리자 드론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하늘로 날아올라 미리 설정한 경로를 따라 비행한다. 드디어 사람을 포착했다. 드론은 열심히 머리를 굴려 오늘 동행해야 할 진짜 사람이 맞는지 판별에 들어간다. 인공지능이 진가를 발휘하자 2년간 인공지능을 학습시켜온 미션 수행 팀장이 가장 안도한다. 곧바로 다음 미션이 이어지는데 보행자는 지금 비행 금지 구역을 이동 중인데 이번에도 드론은 충돌 회피 알고리즘을 활용해 금지 구역을 무사히 통과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 가득한 총팀장. 대회 전에 가장 걱정했던 고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과연 고깔과 사람을 구분할 수 있을까? 드론이 기특하게도 한눈 팔지 않고 보행자만 쫓아간다.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 이제 마지막 지점만 남겨두고 있다. 파라솔 아래에 들어간 사람을 기다렸다가 다시 추적을 이어가야 하는데 아니 또다시 고깔이 말썽이다. 예상치 못한 문제에 미션 수행 팀장의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간다.
드디어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자 드론은 다행히 고깔 대신 사람을 쫓아가기로 선택했다. 마지막 고난도 임무까지 성공한 드론이 기특할 따름이다. 오늘 여러 번 속을 썩인 드론이 팀원들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다. 몇 번이나 천국과 지옥을 오갔지만 이제 마음고생도 끝이다. 저 열심히 준비한 것만큼 나온 것 같긴 한데 처음에 계속 작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작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연습을 많이 해둬서 그런지 다들 침착하게 대응하고 저희가 미션을 다 수행한 것 같아서 한 번에 잘 된 것보다 더 뿌듯하고 지금 기분 좀 상쾌합니다. 는 게 있다면 약간 코딩하는 그런 스킬 같은 거나 이제 약간 생각하는 대로 이제 알고리즘을 구성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에 좀 늘은 것 같습니다. 오늘 겪은 시행착오는 미래 인재들을 한층 더 성장시켰다. 이들의 성장은 곧 한국 드론의 밝은 미래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특정 목적 부분에서는 결코 미국이나 중국에 뒤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용은 특수임무용, 그다음에 산업용, 재난재해용, 그다음에 국방용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장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 우리 시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떠오른 UAM 그리고 세계로 뻗어가기 시작한 K-드론. 국가대표 드론 히어로즈의 끝없는 도전 덕분에 우리는 차원의 한계를 뛰어넘어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란 값진 결과를 얻어냈고 국산 드론화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원천 기술까지 빠르게 확보하고 있다. 미래 인재들이 꿈을 키울 토양은 이미 싹을 틔울 준비를 마쳤다. 이제 국가대표 드론 히어로즈에게 남은 것 더 높이, 더 멀리 비상하는 일이다.